김명숙 씨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3년째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없이 말이죠.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일어나던 그 시간을 아직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고요합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가끔은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예전엔 이맘때쯤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하는 다정한 목소리도 함께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명숙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토스트 한 조각을 먹습니다. 누가 봐도 쓸쓸한 풍경이지만 그녀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벅찬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명숙 씨는 이런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 편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화려한 옷차림과 자랑 섞인 이야기들 사이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총무가 몇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 명수가 이번엔 꼭 나와야 돼. 너무 오래 안 보였잖아.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명숙 씨는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만큼은 집에만 갇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봅니다. 그다지 화려한 옷은 없습니다. 명숙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녀에겐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을 일궈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기억, 그 시절의 보람과 긍지는 어떤 명품 옷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명숙 씨는 제일 깔끔한 코트를 골랐습니다. 10년도 더 된 코트지만 관리를 잘해서 아직 멀쩡합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를 다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지?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것을요. 집을 나서기 전 명숙 씨는 잠시 현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한때는 이 모습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나의 일부라고 살아온 세월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 명숙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 밖으로 나섭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호텔 이름을 들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거창한 곳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데 가봐야지.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런 호강도 해봐야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명숙 씨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젊은 시절 무에서 유를 일궈낸 그때 밤샘 근무를 하며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던 날들 모두가 소중한 기억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지만 그녀의 과거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명숙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회전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조금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들어가자. 김명숙 뭐 대단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전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프런트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안내 데스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명숙 씨의 낡은 코트,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보는 눈빛들. 그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 않다는 걸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프런트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저기요, 동창회 모임 참석하러 왔는데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명숙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훑어봅니다.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김명숙님 맞으시죠? 직원의 목소리에 미묘한 의아함이 섞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숙 씨가 대답하자 직원은 잠시 동료 직원과 눈빛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이 행사는 기업 고객 전용 행사라서요. 명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 초대장 받았는걸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화면을 확인합니다. 아, 내 명단에는 있으시네요. 그런데 말끝을 흐립니다. 바로 그때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명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직원에게 뭔가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명숙 씨에게 공손하지만 어딘가 냉랭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손님, 연회장은 이쪽인데요. 혹시 로비 라운지 쪽에서 잠시 기다리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직 준비 중이라서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저쪽 소파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매니저가 가리킨 곳은 로비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곳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연회장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은 아무 제지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로비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는지. 그들의 눈에 자신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명품 하나 없이 수수한 차림으로 온 노인.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혹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숙 씨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소박한 옷차림.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뒤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전 명숙 씨는 작은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고 거래처를 발로 뛰며 찾아다녔습니다.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공장은 어느새 2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했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녀는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그녀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도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년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차가운 시선들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세상.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수수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태도. 명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존중이란 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명숙 씨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 얼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이 손. 하지만 이 손은 한때 수백 명의 생계를 책임졌던 손이었습니다. 1985년 명숙 씨는 37의 나이에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공장을 운영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장을 하냐? 곧 망할 거다.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 냄새가 몸에 벨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10명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건물도 낡았고 기계도 중고였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명절 때면 보너스를 챙겨주었고 직원 자녀들 학비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게 그녀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공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났고 직원 수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기업들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명품지를 인정받아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가 만든 부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 자동차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쉽게 온 건 아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공장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명숙 씨는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직원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밤을 새워 은행을 찾아다녔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공장 현장을 누비며 품질 관리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위기를 넘겼고 회사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2010년쯤 명숙 씨는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 경영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내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그녀를 잊었습니다. 신문에 실리던 기사도 사라졌고 업계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것보다 조용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 함께 땀 흘렸던 시간들이 너무 쉽게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명숙 씨는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성공담을 늘어놓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잘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오랜 고민 끝이었습니다. 친구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갇혀 있는 건 남은 인생을 너무 소극적으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곳에 와보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차가운 시선, 매니저의 의심 어린 눈빛. 그들은 명숙 씨를 그저 초라한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자신을 숨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사가 시작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명숙 씨는 여전히 로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까, 그냥 돌아갈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연회장 안에서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던데? 누군데요? 글쎄, 우리 회사 창립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래. 명숙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창립?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은 분명 동창회 모임에 온 건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명숙 씨는 무의식 중에 연회장 입구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대한정밀공업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협력사 대표님들을 모시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정밀공업? 그건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한 건가? 명숙 씨는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동창회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정밀공업 창립 40주년 기념 협력사 초청 만찬 겸 김명숙 동창회. 아, 그렇구나. 친구가 대한정밀공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회사 행사와 동창회를 함께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명숙 씨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런트 직원들은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받고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연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아무도 저희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였고 실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분이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이미 업계에서 성공하신 분이었지만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과의 거래가 없었다면 저희 회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명숙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한정밀공업 창립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이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실적이 없다며 거래를 거부했지만 명숙 씨는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단순히 일감을 주신 게 아니라 기술도 가르쳐 주셨고 경영 노하우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희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 회장 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셨고 이후로는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40주년을 맞아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회사 초대 협력사이자 저희에게 은인이신 분입니다. 사회자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신산업 초대 대표이자 저희 대한정밀공업 초대 이사회 자문위원이셨던 김명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연 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명숙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건가? 아까 프런트에서 자신을 막았던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매니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연 회장 입구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대한정밀공업 현 대표였습니다. 그는 명숙 씨를 찾아 로비를 둘러보다가 창가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그가 달려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연 회장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명숙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저는 그냥. 대표가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는 명숙 씨를 정중하게 모시고 연 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 아까 명숙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사람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 노인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프런트 직원은 손이 떨렸고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명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연 회장 안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명숙 씨는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아까 로비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대단한 말씀을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명숙 씨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대한정밀공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그때 저도 한창 일할 때였죠. 밤낮 없이 공장을 돌아다니며 기계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이 찾아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잘 살자고.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명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고 명품 가방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나이도 많고 주름도 많은 평범한 할머니로 보였겠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명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당연해진 세상.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명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저처럼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게도 젊은 시절 땀 흘리며 일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가정을 지켰던 이야기가 있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자부심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여줘야 할 예의입니다. 연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성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우리가 선택해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명숙 씨는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저를 대했던 분들 나오세요. 프런트 직원과 매니저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 드세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오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숙 씨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명숙 씨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이고 이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노인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주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바로 지금 우리가 노인들에게 보여줘야 할 태도입니다. 명숙 씨는 마지막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정밀공업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회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명숙 씨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까.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숙 씨는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명숙 씨를 막았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명숙 씨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니저는 천천히 허리를 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손님의 옷차림을 보고, 나이를 보고, 이분은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 편견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명숙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호텔 매니저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몰랐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명숙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친구 고개 드세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호텔 같은 곳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명품을 든 사람을 VIP로 대우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게 당신의 업무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명숙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매니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VIP는 옷이나 가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걸 깨달았다면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 된 거예요.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호텔을 찾는 모든 손님을 그분들의 겉모습이 어떻든 똑같이 존중해 주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매니저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물러나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프런트 직원도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손짓으로 부르자 그녀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직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명숙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배운 대로 한 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직원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명숙 씨는 신문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 호텔의 변화 존중에서 시작하다. 기사는 그날 행사 이후 호텔에 생긴 변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교육 주제는 진정한 서비스와 존중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기,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기, 나이든 분들께 더 세심한 배려 보이기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호텔 응대 매뉴얼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고급 손님 응대법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손님 존중 원칙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옷차림이나 소지품으로 손님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예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로비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돋보기, 지팡이, 거치대 같은 것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손님에게만 친절했다면 이제는 수수한 차림의 손님에게도 똑같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나이든 손님이 오시면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명숙 씨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구나. 작은 변화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며칠 뒤 명숙 씨는 그 호텔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아까 그날 자신을 막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라운지는 이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명숙 씨는 그녀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깨달음이 있으면,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가 모여 세상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죠.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명숙 씨는 혼자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몇 장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명숙 씨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몰랐네.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 마음에 닿았어. 우리도 반성했어.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들이 떠난 뒤 명숙 씨는 천천히 호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이제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일까요? 호텔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호텔 매니저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두고 가셨어요. 명숙 씨의 스카프였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고마워요. 매니저가 스카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씨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진짜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달라질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하는 태도,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달라질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가 퍼지는 방식이니까. 명숙 씨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건강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매니저는 깊게 인사하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명숙 씨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오늘은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명숙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쓸쓸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명숙 씨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명숙 씨를 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괜찮으세요?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어서요.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명숙 씨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때가 있어요. 명숙 씨의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 명숙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할아버지도 너무 늦기 전에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명숙 씨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서둘러 손을 흔들었고 기사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타세요. 기사님의 친절한 목소리가 고마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긴장, 로비에서 느꼈던 서운함, 단상에 올라 말했던 순간들, 그리고 변화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눈빛.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명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그녀는 여전히 김명숙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숙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밖에 나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도 가입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호텔이 달라졌대. 직원들 태도가 정말 좋아졌다던데? 나이 든 손님들한테 특히 친절하대.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달라진 걸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게 된 거죠. 명숙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김명숙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젊은지, 나이가 많은지,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명숙 선생님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수백 명의 생계를 책임졌던 땀과 헌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철학으로 수많은 기업을 도왔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각자의 빛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인내, 자식들을 키우며 흘린 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노력들이 있습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나이 든 분들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자부심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때 우리가 받고 싶은 대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께 보여드려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어르신들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과 존중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